명문대 합격률 100% 하민쌤입니다. 한국 입시에 비해서 훨씬 더 정보 싸움이다. 일본 유학은 돈이 많아야 하나요? 금전적인 방법이 영 없는 것은 아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설 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5년차 일본어 강사이고요. 그다음에 주로 강남권에서 입시 일본 유학시험 입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명문대 합격률 100% 하민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제가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SNS로 활동을 좀 하기도 했었고 하기 때문에 저를 알고 계신 제 학생들을 비롯해서 저를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처음 뵙겠습니다 인 분도 계실 텐데 이렇게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제가 사실 유튜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2년 전부터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수료를 하였기 때문에 제가 학생이어서 그래서 너무 바쁘기도 하고 좀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영상 촬영이 늦어졌는데 아무래도 일본 유학시험이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 입시에 비해서 훨씬 더 정보 싸움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얻는 게 굉장히 이제 관건인데 입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인터넷이랑 뭐 여러 가지 사이트 같은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보를 얻게 되고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 얻을 수 있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양질의 정보가 양질의 정보에 접근하기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서 그래서 이제 가능한 좀 많은 분들이 일본 유학시험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입시를 하는 친구들도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는 생각 그리고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 관심 있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유학해볼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본 유학 How to 라는 제목으로 7가지 질문을 Q&A를 추려봤어요. 제가 아까도 인스타그램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시는 기본적인 사항이라든지 새로 이제 저도 수업을 실제로 하다 보니까 이제 수업을 하면서 저한테 처음 오는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 그리고 실제로 대학에 합격을 하고 나서도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부분들을 모아서 제가 7가지를 Q&A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일본 유학은 어떤 사람이 하나요? 그리고 돈이 많아야 유학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누구든 할 수 있죠. 일본 유학은 누구든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일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장래희망이나 혹은 뭐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인프라라든지 학습 환경이라든지 혹은 뭐 연구 수준 같은 게 한국에 비해서 일본이 훨씬 더 월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 근데 이제 과거에는 아무래도 일본이 명불허전 선진국이라는 이제 평가를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한국도 어느 정도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면서 사실 분야에 따라서는 일본 유학이 뭐 크게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은 경우도 물론 제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있긴 한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내가 일본 유학을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 혹은 한국 입시 제도보다 일본 유학에 더 내 자신이 스스로가 좀 적합한 것 같다 등등 되게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이유로 시작들을 하고 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단순히 내 자식을 유학을 보내고 싶은데
너무 먼 곳에 보내는 건 부담스럽다. 뭐 비용적으로나 거리상으로나 좀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이 일본 유학을 선택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잠깐 좀 어수선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미대편을 영상을 또 따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일본 미대하고 한국 미대가 약간 좀 컬러가 틀린 것 같아요. 저는 미대를 나온 게 아니고 일본에서 이제 저도 이제 15년간 일본에서 거주를 한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일본에서 대학을 나왔으니까 사실 제가 일본 유학시험 선배예요, 여러분의. 근데 저는 인문계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미대를 나온 건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공부를 하는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일본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미대를 다니는 친구들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몇 명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항상 제 학생 중에서도 매년 3분의 1 정도는 일본 미대 입시를 희망하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제 입시 방법도 좀 많이 틀리고 평가하는 것들 혹은 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내용 같은 것도 조금 한국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더 일본 입시에 더 맞다, 더 적합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유학을 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본 유학은 돈이 많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이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아닌데 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거는 그거를 감안을 하고 이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선은 일본 대학교 사립대 학비가 만만치 않은 거는 사실이죠. 그리고 가서 생활비 우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일본 왔다 갔다 하는 왕복 항공편이라든지 되게 다양하게 돈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결코 뭐 싸게 갈 수 있다라던가 돈이 안 든다라고 하면 거짓말인데 이제 그리고 또 준비 과정이 전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일본 유학은 뭐 우리나라 학교에서 뭐 일본 유학 반, 대비반 뭐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하는 공교육에 의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나 학원 같은 데 간다거나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긴 듭니다. 돈이 많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더더욱 유튜브를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거든요. 정보 같은 걸 얻으려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친구들이 간편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된 건데 이제 한 가지 꼭 영상에서 꼭 드리고 싶었던 이제 얘기가 있어요. 제 친구 얘기인데 A라는 친구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일본에서 대학을 나왔고요. 일본 유학을 준비 과정을 한국에서 보냈던 사람으로서 이제 그 A라는 친구도 제가 유학 시험을 준비하면서 학원에서 만난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 대단했어요. 그 준비하는 과정도 정말 대단했지만 대학교에 그 친구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일본의 명문 국립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립대의 경우에는 사립대에 비해서 학비가 비교적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장학금하고 아르바이트를 정말 열심히 해서 대학교 학비하고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을 했었어요. 정말 뭐 밤낮으로 공부를 하고 왜냐면 장학금을 타려면은 학점이 좋아야 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낮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또 열심히 하고 또 장학금을 타기 위해서는 또 과정이 좀 복잡하거든요. 뭐 면접을 봐야 하는 것도 있고 제가 이 아르바이트하고 장학금 일본 대학교 장학금에 대해서는 따로 또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도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정말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대학교를 다녔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몇 안 되는
몇 안 되는 이라고 조금 이제 어폐가 있나? 하여튼 근데 살면서 만나게 되는 정말 존경스러운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A라는 친구예요. 그래서 A 보고 있니? 안녕? 그래서 그 친구 얘기를 꼭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좀 너무 좀 이렇게 금전적인 방법이 영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전문가들하고 이제 상의를 하면 방법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건 없다. 너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유학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독학으로는 어려울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제가 아까도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제가 생각하는 선에서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리면 저는 독학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봐봐요. 일본 유학시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정보전이다. 유학시험은 정보 싸움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일본 대학교는 학교마다 또 학과마다 굉장히 입시 전형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보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은 당연히 이제유, 일본 유학시험이죠. 이제유 점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토플, 토익, 영어 시험을 요구하는 대학교가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본고사를 봅니다. 학교마다. 본고사 안 보는 도일전이라고 해서 본고사가 없는 정말 점수만으로 시험을 보는 전형도 있지만 본고사, 면접, 소논문, 사전과제, 그 다음에 지망유서 요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제가 말하다 보니까 정말 할 말이 많은데 본고사 편 따로 또 영상을 또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를 모든 대학교에서 다 보는 것이 아니고 뭐 이거 하나 본다라든지 뭐 두 가지를 본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학교마다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정보 싸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전형이 다양한데 만약에 이러한 관련된 정보 없이 내가 대학에 가고 싶은데 막연하게 가고 싶다는 생각만 있고 뭐 타겟이 되는 학교나 학과 없이 그냥 무턱대고 이 모든 걸 다 준비할 수는 없죠. 모든 걸 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모든 걸 다 하시는 능력이 되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지만 우리가 입시를 하다 보면은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사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인터넷에 있는 정보는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정보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와 무조건 상의를 하시고 상담을 하시고 자기에게 무엇이 가장 잘 맞는 입시 방법인가를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드린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그럼 간단한 사항을 먼저 좀 얘기를 해드리면 먼저 무조건 일본어는 할 줄 알아야죠. 일본어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요. 영어만으로 뽑는 학교도 물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나온 학교입니다. 와세다 대학교의 국제교양학부 같은 경우에는 토플이 굉장히 월등하고 영어 회화가 잘 된다. 그래서 영어 면접을 하고 제가 자세히는 몰라요. 그 부분은 제가 제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토플하고 영어 면접으로 선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생을. 내신도 보던가 하여튼. 그런데 이 외의 학부는 적어도 일어는 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학원에 이제 등록을 하고 상담 선생님과 상담을 받은 다음에 본인의 이제 적성과 능력치에 맞는 대학, 학부 그리고 학과 전형을 선택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잘 고르고 똑똑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질문은 지방에 살아서 학원 다니기가 녹록치가 않아요.
서울에서만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진짜 지방 친구들을 위해서도 제가 더 진짜 영상을 진짜 찍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방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지방에서 준비한 친구도 많고, 그리고 지방 친구들한테서 인스타 통해서나 상담 문의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는 꼭 반드시 Q&A에 꼭 집어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은 안타깝지만 서울의 주요 대형 학원들이 일본 유학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대형 학원들이 모여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 강남권에서 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요새 좀 좋은 소식이 있죠. 요새 이제 불행인지 다행인지 코로나 코시국이 되면서 재택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재택 환경이 활성화되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형태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줌을 통해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컨설팅이나 상담을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대형학원 강의도 찾아보시면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형학원 강의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독학이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고 말한 이유에 이것도 포함이 되는데,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하면 모티베이션 유지가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스스로의 각오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방 친구들, 그러니까 지방 친구들 혹은 또 이제 특히 N수생인 친구들은 서울에 집을 구해서 자취를 하면서 유학시험을 준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합격률 100%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올해 2022학년도에 대학을 보낸 친구들 중에서 많은 친구들이 지방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존경하는 친구로 A라는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A라는 친구가 사실 진짜 대학을 준비하는 과정 또한 굉장히 챌린징 했거든요.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지방에서 학원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고속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래서 왕복 5시간이 넘어갔을 거야. 근데 그 친구는 진짜 지방에서 서울로 학원을 왔다 갔다 하고 준비를 열심히 해서 명문대 국립대를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지만 있으면 다 된다. 그런데 그 의지를 갖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당연히 정말 체력도 많이 들 것이고, A라는 친구처럼 학원을 다니게 되면 체력이나 정신력 여러모로 많이 지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리고 이제 제가 빠뜨렸는데, 지방이라고 해서 학원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도 선생님들이, 제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방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내가 서울 지역이 아닌데 일본 유학시험을 좀 준비해보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우선은 내가 사는 근처에 학원 혹은 공부방을 하시는 혹은 과외 선생님이 계시는지를 그거를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주변 학원을 알아보고 혹은 상담만 서울의 큰 학원에서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 이제 저도 컨설팅을 하고 있고 그런 온라인 수업도 하고 있으니까 문의를 주셔도 괜찮고, 꼭 제가 아니더라도 주변이 아니고 서울 지역에 있는 큰 학원들 있잖아요. 그런 학원을 잠깐 이제 서울에 상경을 하셔서 한번 이제 견적이라고 해야 되나? 상담 한번 받아보는 거지. 그리고 이제 진로를 좀 결정을 하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네 번째. 코시국 유유 일본에 갈 수 있나요? 일본에 가는 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정말 저도 유학시험 강사를 하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썩었어요. 많이 썩었고